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나라의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한 TV쇼, 중앙일보는 2시간 내내 답답함과 아쉬움 남긴 국민과의 대화, 동아일보는 소통의 문 열었지만 국정 쇄신 기대에 못 미친 국민과의 대화, 한국경제신문은 국민과의 대화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은 문 대통령 국민의 고원 집권 후반기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마이웨이 선언과 야 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국민과의 대화 형식과 내용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후반기이만큼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사태, 경제, 군사 외교, 남북 문제, 탈핵, 교육, 노동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제대로 얘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형식도 참가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300여 명이라고 했지만 질문자나 내용이 자기적인 측면이 강해 보였습니다. 지금 시기 국민과의 대화는 한가하게 대통령 주변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든 아니면 야당 정치 대표들과 토론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판단과 결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저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참모들에게 맡긴다든가 할 상황이 아닙니다. 쟁점에 대해 토론하되 대통령이 주관을 갖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조국 사태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는 식의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 그런 시작과 과정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도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 강정 해군 기지 문제는 다 해결됐다든가 제2공항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제주도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식의 유체 이탈 방식에서는 안 됩니다. 유체 이탈법으로 우주의 기운 운운했던 분을 상기할 때입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지소미아 폐기 오판이 부른 방위비 미군 철수 후 폭풍이라고 지적했네요. 지소미아를 방위비와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문제를 한국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예전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 높은 금액을 뜯어낸 뒤 이 모델을 유럽 국가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배나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미군 일부 철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소미아 폐기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데이터 3법 19일 처리 공수표 날린 국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이용법입니다. 신산업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돈벌이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라는 이야기인데 개인 사생활 침해를 통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자본의 야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변화의 불씨 뭉개려는 한국당 인적 쇄신에 존폐 걸렸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인적 쇄신의 방법 문제입니다. 공천으로 쇄신하겠다는 것인데 당원 민주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공천 방식 역시 쇄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 연임을 금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당원 직접 투표에 의해 후보로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방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처우가 개선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옳은 주장입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장비 현대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인력 충원을 통해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처우 개선 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서 요구하고 투쟁해야 할 일입니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주 52시간제 땜질식 보완 언제까지 통하겠나 라고 지적했는데요. 주 52시간제 자체가 땜질이고 부당한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주 40시간을 위배하는 것이고 노사정의 합의원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선언을 역시 위반한 일입니다. 조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위장이혼과 사기소송도 기소, 이들에겐 거짓도 무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몇 달 동안 조국 관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 벌일 필요 없습니다. 수사 기소하고 정당하게 재판하면 됩니다. 말만 사법정의지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인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대사까지 트럼프 수법으로 한국 압박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혼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한미 동맹의 모습인가요? 미제국주의 세력들은 한국을 대등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한 주이거나 식민지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한 짓을 할 수가 없겠죠. 지난번 학생들이 방위비 인상 반대를 치며 사제에 들어갔을 때 해리스 대사는 자기 집 개가 무사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발언이 아니죠. 규제 관련 상경 신문은 한국판 라인 야후 재팬 빅뱅 막는 지주사 규제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자본주의와 달리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인수합병은 단기적 투기를 통한 차익을 얻은 뒤 먹튀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당연히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경제 관련 상경 신문은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 막을 종합 처방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 투자 의욕 바닥,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돈맥 경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먼저 전지구적 경기 후퇴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오늘날 금융 투기 자본들은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긴 산업에 투자하기보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먹튀할 수 있는 금융 부문에 투자하려 합니다. 금융 투기 상품,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눈독을 들이죠. 단기 투자로 차익을 노리거나 조세의 피지역에 본사를 두면서 탈퇴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버블화된 금융 투기 자본은 투자처를 찾아 떠돕니다. 출도 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낙하산 공기업 사장 폐에 고스란히 드러낸 코레일 파업이란 제목 사설에서 정치인 출신 오영식 전 사장 때 교대 근무 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서 현재 3조 2교대인 현장 근무 체계를 내년부터 4조 2교대로 전환한다고 약속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화일보는 낙하산 전 사장이 불지른 철도 파업과 공공개혁 파탄이다. 역시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철도에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위협은 바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철도의 안전은 철도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철도 안전은 국가의 공공자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임 사장 때 합의한 내용을 후임 사장이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공공개혁 파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철도 노조가 인원을 정원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철도공사가 적자를 내세우죠. 그러나 기간산업 투자는 철도 운영 수입만으로 메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초기 투자의 적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